예.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비만 같아라. 오랜만에 3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아 요새 제가 지금 힘이 좀 없어 보입니까? 가을 따시나 봐요. 추나.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편지가 말고요. 탄핵. 이제 그만 그래요. 가을엔 탄핵을 하겠어요. 이제 그만 내려와서 노래 집으로 잘하시네. 가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민영배 의원 잘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어쩔 때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쉽게 표현하면 표현이 좀 제가 거칠 수 있는데 민영배 의원은 우리 새날 식구 우리 새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새끼.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 새끼인 거죠. 아니 어떤 집단에서는 그냥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새끼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특히 옛날 우리 욕이 의원들은 아니고 정겨운 표현입니다. 예. 자,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민영배 의원 후원 올해는 진짜 안 차죠? 예. 어렵습니다. 농협 351-1131-8776-13 민영배 후원에 자 부탁드리고요. 와.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안 차긴 안 차. 저번에 저 잠깐 그 당을 위해서 당을 떠나셨을 때. 그런 때는 그냥 사랑하기 순식간에 때문에 이별했을 때는 후원 금 금방 차잖아요. 그런 때는 순식간에 그냥 아. 그때는 무려 만 명 넘는 분들이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쏟아졌죠. 예. 자, 여러분 민영배 의원 힘 좀 내시라고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싸워오셨잖아요. 예. 자, 일단 국정감사 짧게 결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닌데 국회의원의 꽃은 국정감사인데 여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 날 정청래 의원 나왔을 때 제가 좀 벌면서를 했어요. 국정감사 이슈를 다 가져가 버려. 이럴 줄 알았으면 법사위에 배정해놨을 때 그대로 갈 것인디 나머지는 사실 오징어 돼버렸어. 제가 최고위원 한답시고 아. 조금 좀 여유 있게 해보자고 문체위로 갔더니 거기다 광주유도 있고 그래서 문체위로 갔더니 그래도 문체위도 네.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문체위도요 보면은 피감 기관 많고 엄청 많아요. 다루는 분야도 막 엄청 많아요. 체육, 예술 뭐 엄청 많잖아요. 첫 번째 이제 저것 중에 하나가 문화, 체육, 예술 그러니까 문화 영역이라는 게 엄청 넓어서 축구협회 지금 홍명도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고 저번에 그건 이제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전에 했던 건데 아니 국정감사 때 좀 했죠. 그러니까 했는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왔어요. 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중징계 해라. 축협 회장 정몽규 회장은 중징계 해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재선임 절차를 밟아라. 절차를 거쳐라. 네. 그 정도면 지금까지 한국 축구협회사에 없던 일이죠. 민영배 의원이 열심히 하셨네요. 본인만 열심히 하시는 건 저는 알겠지만. 그쪽도 그쪽인데 제가 계속 그만 좀 하시라고 저렇게 세상에 축구장에 팬들이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아웃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하고 똑같으셔요 잘못하면 축구계 국민들이 아웃하고 있던데 그냥 아니 있어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분위기라면. 아니 그러니까 중징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물러나겠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배드민턴 제가 그 안세영 선수의 발을 보고 발 사진을 보고 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주머니 안세영이라는 글을 안세영 선수가 2월에 그러니까 올림픽 한 대여섯 달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림픽 앞두고 준비하고 이 선수촌이 제대로 운영되고 대표팀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일종의 건의서죠. 그걸 13쪽을 빽빽하게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다가 올림픽 딱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런 게 나왔고 무슨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싶어서 그걸 한번 쭉 짚어봤죠. 그래서 그 단초는 안세영 선수의 그 물집이 심하게 잡히고 아픈 그 발 사진이었어요. 꼭 발 사진 있으면 좋은데. 저번에 보여드렸고요. 다 아십니다. 네. 완전히 막.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두시라 회장이. 그리고 경찰에 그 수사 의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서 그 두 협회는 조금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근대적인 21세기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세영 선수 두 번 놀랐는데 하나는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정말 이 경기력이 세계 톱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도 그렇지만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근데 이 수비형 선수거든요. 굉장히 유연한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글을 그렇게 10석장짜리 글을 제가 보니까 직접 썼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나.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게 정제돼 있고 따뜻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랐는데 두 번째 놀란 건 그런 정도 얘기를 해놨는데 협회가 대표팀 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묵은 그 협회 배드민턴 협회에 묵은 때를 그대로 두고 하나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벗겨내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육 쪽 행정은 정말 너무너무 정근대적인 정말 적폐다 적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그냥 찰밥통으로 앉아 있고 손해 보는 건 진짜 뛰는 선수들이나 국민들 똑같잖아요. 구조가 탁월한 해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계는 대충 그런 거고 그러니까 피감 기관도 많고 다룰 주제가 많으니까 사실 국정감사 때 되면은 그 의원실만의 단독이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워낙 시대가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법사위가 너무 주목을 받아서 그래도 좀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그 저희들 감사 도중에 광주의 자랑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 한강 작가의 그것도 문체위 소관이네요. 문체위죠. 문체위에서 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가자 그랬더니 모처럼 그거 생방송으로 봤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사실 문학상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문학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연락이 오는데 깜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 만한 게 지금 그 청와대 상춘제에 김건희가 그 문화예술 사유화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해놓고 최근에도 보면은 청와대 영빈관 자주 사용하고 어떨 때는 관저라든지 상춘제를 무시로 사용하면서 혼자 황제 관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접근했던 거는 그 상춘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그 상춘제에서 무형문화재 초청해서 정책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화재청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유산청이라고 하죠. 국가유산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국가유산청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계획서가 없어.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공연을 5분 하고 말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그러는데 보니까 공연을 20분이나 했어. 공연료도 안 줬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양문석 의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보니까 본질은 뭐였냐면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가 소유의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런 분들을 자신들의 무슨 그냥 언제든 그냥 불러서 맞죠. 그냥 활용 가능한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이건 전혀 문화에 대한 반문화적인 문화에 대해서 전혀 하여튼 반문화적인 그런 작태를 사유화해 가면서 그런 작태를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는 야, 그 진행을 거기 상춘제 사용 신청도 대통령실 용산에서 했고 거기 진행도 거기 선임행정관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행사였던 거죠. 김건희 행사였던 건데 그 포장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KTV가 역대로 가장 많은 예산을 써서 행사 하나 만들고 그 관련한 사람들은 다 영전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의 사유화잖아요. 사유화. 그리고 그 문화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아니고 문화예술 영역을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재편해 보려고 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반문화적인 그분이 전시하셨던 분 아니에요? 전시회 그래서 전문으로? 잘 봤는데. 더 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어쨌건 문체위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은 아까 민영배 의원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처음에 나왔던 사진. 저게 민영배의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게 국정감사 때 나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찍힌 건데. 아이고, 저게 누가 찍었는데 잘도 포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저 표정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어유 무능한 것들. 그 느낌이 다 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 고생하셨고요. 저는 국회의원 300명들이 국정감사 때만큼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문체부 팀이 괜찮더라고 이번 해보니까. 그 양문석, 다음에 저 강유정, 아니 이기현 민영배. 다 잘하세요. 박수현 뭐 다 못 외우시는구나. 아니 지금 말씀드린 분들 네. 전재수 위원장인가요? 그게? 네. 네. 저희 위원장이어가지고 근데 뭐 위원장도 깔끔하게 진행을 잘하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다. 다음 국정감사 때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아닙니다. 법사위로 갈까요? 갈 수도 있지. 아이고. 교부만기 때는. 네. 아니 근데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죠. 법사위만 상임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 중요한 분야인데. 그럼요. 당장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 어떤 상임위도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건 조금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임위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다. 알겠습니다. 자, 랑민 TV님, 민영배 의원님 쫄지 마. 강해지십시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랑민 TV. 네, 랑민 TV님. 랑민 TV 아시죠? 실제 본 적 있으시죠? 네, 아주 멋진 분이시죠. 네. 비주얼부터가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근데 그분이 사진을 언제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영상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딱 그 기차 안에서 언제 저를 포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문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딱 포착하셨는데 와 선수던데요 완전히. 네. 자, 알겠습니다. 고생을 하신 만큼 뭔가가 이렇게 확 성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민영배 의원님. 저는 별로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 중급 중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난 최고위원 탈락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이게 뭔가 안 풀릴 때는 같이 다 안 풀려요. 그 얘기는 그것이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꽤 컸나 봐요. 한 2주 지날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아이고 좀 쉬라고 그런갑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았는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그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이게 뭐 세상 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정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어이구 좀 길을 좀 잃은 느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마 본인이 거절하신 걸로 전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를 지명하지 말아야죠. 저를 지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 그 내막을 잘 모르면 민영배가 될 줄 알았더니 또 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민영배만 가탈하겠어요. 사실은 민감.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저렇게 하면은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아줄 것 같지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셨을 아이고 거고. 그건 아주 철저하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럴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운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뭔가 안 풀릴 때는 다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얼른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겹치는 상황이 오면은 거기 낙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영배를 끝까지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낙담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대의기관으로 보낸 대표로 뽑아준 우리 의사를 대신 좀 해봐라고 일을 맡겨준 임무를 맡겨준 분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내의가 아니겠죠. 민영배 다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좀 덕담을 드리자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저 박근혜 탄핵할 때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늦게 따라왔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 자체. 그런데 그중에 누군가는요. 국민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과 당 사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민영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민영배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그러면 좌절하시면 안 되고 뚜벅뚜벅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아이고 근래에 들은 최고의 덕담인데요.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잘 되실 거고요. 올해는 뭐 이렇게 뭐 잘 못 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예.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시죠. 예. 자, 이제 그 전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네.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10%대 추락했다가 이제 그 자체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숫자이고 이게 근래 보니까 17%까지 떨어졌던데요. 이제 그건 문화일보 장관 예, 여론조사고. 33주년 기념. 예, 여론조사. 어쨌건 지금 윤석열은 30%라고 해도 국정 등록이 없는 건 똑같은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20%가 깨지면서 이제는 지지율이 10%대라고 하는 것이 관심 사항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국정 동력은 아예 없는 거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쭉 해보면 그 국정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중에 강한 부정이 50%를 넘으면 별짓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50% 넘은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0% 이상 나가니까 요즘에는. 예. 아주 잘못했다 해서 잘못했다보다 아주 잘못했다가 50%를 넘은 상태로 지금 쭉 가고 있어서 이 상황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 가슴 아픈데 정말 이런 정치 상황, 이런 권력의 운용, 이런 엉망인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복장 터질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 상태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과 윤석열의 음성이 공개되면서 더 떨어졌을 더 거예요. 떨어지고 있고 조중동까지도 그 뉴스에 합세하기 시작해서 이거 거대한 흐름을 타버린 거거든요. 제가 근래 기자분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한두 번? 근데 그쪽 편드는, 그쪽 지지하는, 그쪽을 뒷받침해주는 매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억지로 K로 시작하는 뭐 방송이 지금 억지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돌아선 것 같은데 인쇄 매체 뭐 이 TV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느껴져 버리더라고요. 이슈를 통일시켜 버리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지율은 방어 못하는. 그래서 그거 좀 막아보겠다고 순방 전에 기자 간담회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내일? 어.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1. 그럼 왜 하죠? 김건희 특검 음. 받을 수 없다.
이 뭐 탄핵 같은 소리, 뭐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 내가 왜 임기 단축을 받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탄핵하자라고 의원들이 나섰고 제가 거기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빨리 더 급해 내년 5월 9일날 그냥 끝내자 2년 단축하자라고 시민사회가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지금 받았어요. 이 두 모임이 다음 주면 출범을 할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이게 한 몸이에요, 사실은. 결론이 한 몸이야. 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빠르고 국민들에게서 시민들에게서 직접 해임, 직접 퇴출이 가능하냐. 어느 게 더 빠르고 분명하냐. 그래서 이제 나오나니 그 비상시국회의에 원로들이 제안한 맞죠. 2년 임기 단축 예, 그거거든요. 했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받고 있고 이 둘이 쭉 몰고 가면 지금 탄핵 열기가 거의 막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이 이것의 출구를 찾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분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 탄핵도 과분하다.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한다. 이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들의 주장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좀 희생이 크고 너무 지루하고 국민들만 피곤해지니 굳이 탄핵을 하지 말고 개헌하자 이게 주장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러니까 이 한 7, 8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제일 그 중에서 핵심 뭐냐면 그동안은 탄핵을 하려면 탄핵을 누가 해요?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요. 결론이.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 중간에 퇴출시키자.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리 논쟁을 안 벌여서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헌법재판소 가서 기다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니까 너 그냥 그만해. 이게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책임을 금방 물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헌판이 탄핵판이 이거 안 맞는 분류고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어느 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직접 그러면 빨리. 왜냐하면 빨리 하자며요. 석 달도 길다며. 근데 이 의원님은 지금 양쪽 다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탄핵연대, 개헌연대 이렇게 마음은 개헌 쪽으로 약간 기우신 듯해요. 탄핵의 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임기 단축이.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엔 네. 탄핵이다. 탄핵이에요. 그런데 선택지를 지금 우리가 좀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개헌할 때 네. 일단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석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똑같아요. 네. 탄핵할 때나 탄핵하고 개헌할 똑같은 때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에 그런데, 네. 실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일단 반란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 이후의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만약에 조건은 똑같아요. 예? 통과하면 이제 국민투표 그러면- 붙이는 거예요? 아니죠. 대통령한테 가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공고를 하죠. 20일간. 거부권 행사는 근데 불가능하고. 거부하면 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검토해놨어. 다른 방법이 뭔데요? 예를 들면 선관위원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어. 국회의장이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하게 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국회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개헌 공고를 안 해요. 그러면 거부권이 없는. 그러면 거부권 없어요. 그 거부권 없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거부권 차일피일 미루면요? 미룰 수가 없다니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20일로. 아, 그냥 사인만 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어. 공고를 해라. 공고를 알려라. 정부니까 정부가 공고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 국민투표를 하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기 숫자가 정도가 아니라 어. 이것까지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그 중에서 탄핵을 했을 때와 훨씬 더 레디컬한 방법인 임기 단축 퇴출
파면, 해임 이걸 했을 때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경로죠. 이걸 했을 때 저쪽에서 즉 국민의힘 쪽에서 동조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으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쪽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이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탄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제일 많아요. 당연히요. 아, 그렇게 돼 있죠. 응징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개헌하고 나서 끝이냐? 노 절대 아니야. 응징은 응징대로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레디컬한 방법이야. 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야는 기대를 못 할 수가 하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퇴출을 시키는데 퇴출 방법이 탄핵을 통해서냐? 임기 단축을 통해서냐? 실제로 이번에 개혁신당도 하야 임기 개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단 192석은 확보가 된 거라도 봐도 무방하고 그럼 8석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임기 단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헌을 하면 그거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200석을 확보하는 데서. 근데 탄핵을 하면 200석을 확보하고도 한 단계가 더 남았어. 헌법재판소. 아, 혹하는데?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쪽에서 끌어오는 숫자는 똑같고 저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실행력은 더 높고 그리고 근본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핵이라고 하는 뭔가 국민들이 윤석열을 징벌하는 느낌이 더 강했다면 이거는 직접 징벌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그러네요. 징벌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징벌한다. 요걸 이름하여 연성 탄핵이라고 하더만요. 저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아요. 네. 그때 뭐 기자회견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연성 탄핵이란 말에 훨씬 더 경성 탄핵이야 오히려. 탄핵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대통령 측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쫓아내는 방식이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장애윤을 최소화하면서 징벌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만들어 놓은 그 불기소 연구사면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 요걸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 논리 프로시카이라고 하는 do not project라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소를 안 하고 면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시된 걸 생각하면 개헌 그럼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징벌은 그 다음 문제예요. 아니 국민들이 냅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 임기 중단 이게 임기 단축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푸는 방식이라고 봐서 동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 최고의 탄핵파께서 마음이 바뀌셨네. 지금 변심했네. 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같은 길이라니까요. 아 지금 정체성이 혼란이 오시죠. 전혀요. 탄핵파 민영배, 개헌파 민영배. 노 개헌파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개헌파가 아니고 임기 단축파로 해주세요. 속마음은 제가 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직접 파면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해임파. 일관되게 탄핵만 생각해 왔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탄핵 열기를 고조시켜 가고 있었고 탄핵 연대를 꾸려서 모으고 있었는데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길로 할 수 있으면 이 길이 더 빠르고 그러네요. 신속한 방법이야. 국민투표는 무조건 통과될 거니까. 지금 여론으로 보면 국민들 대다수는 내려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요. 누구도 안 다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이게 방법이 최선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응징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댓글창에 한번 써봅시다.
개헌 1번, 탄핵 그래도 탄핵 2번 한번. 아니 투표 한번 개헌이라 해보세요. 하지 말라니까요. 어. 임기 단축 국민해임, 그게 개헌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국민 파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아니 그렇게 하면 이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헷갈려하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아니 개헌이라 하면 괜히 부드럽게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름도 명칭도 그렇게 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0명이나 되는데 내부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고참 의원들도 계시고, 이쪽 탄핵 쪽에는 고참 분들이 거의 좀 안 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양쪽 흐름이 있는데 일단 탄핵으로 쭉 가는 이 힘이 더 세 보이죠 지금. 그렇지만 같은 결과인데 약간 변형된, 그러나 더 신속하게 이걸 처리해 보자고 하는 이쪽으로 서서히 지금 고개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 임기 단축 개헌을 추동하는 명분이 네. 저는 내일 윤석열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검 받는 데까지 다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저희들이 다시 처리를 하면 고처리를 할 거잖아요. 하면 그때부터 이게 동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저기서 거부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내일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태도에 따라서. 네. 어떤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채팅창의 투표는요 압도적이네요. 민영배 의원님 많이. 국민들은 그럴 거라고 저희들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민영배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고마우셔라 그냥.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루도 못 살겠다. 조국 그런 분들이 혁신당이- 많아서 지금 이런 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명칭에 대통령 국민 파면을 위한 개헌연대. 국민 파면, 네, 대통령 국민 소환을 위한 개헌연대. 국민 소환. 네. 야,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설레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희망. 국민들의 이 흐름, 그 의견이 이게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동안 탄핵만 생각했거든요. 탄핵. 근데 이놈의 탄핵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한판 세게 붙는 거예요. 근데 조건과 상황은 똑같아. 결과는 훨씬 더, 그러니까 효능감이 훨씬 더 있어. 어쨌든 내일 보면 국힘에서 어느 쪽이든, 그 생각해보세요. 국힘이 또 탄핵을 당하는 정당이 된다? 죽고 싶을걸요? 민주당이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탄핵하지 않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차라리 선언해. 그 이야기 못하게. 아니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한 몇 달 혹은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협상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국힘이 어떤 선택을 할까? 국힘 쪽의 일부가, 다는 아니고 일부가, 제가 볼 때는 탄핵을 또 당하면, 또 탄핵을 선택하면 자기들이 그냥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저는 옛날 6.29 선언 있었잖아요. 전두환의 6.29 선언. 그래서 정권을 어떻게 하고 다시 유죄 갔잖아요. 걔들이 재생산했잖아요. 노태우로. 이번에 그런 카드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야씨, 할 수 없다. 둘러치나 맺히나 결과는 똑같을 건데 뭐. 그런데 네. 이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야 2년 단초가 내려와. 그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며 내려와. 이 흐름이 형성이 되면 그때 국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죠. 그러면 소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분석을 하시기에 어떤 리스크는 없어요? 그냥 그게 다 일사천리로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는 딱 한 가지예요. 국힘의 내부에 저게 이 일치단결 효과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탄핵보다 더 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기자회견의 윤석열의 태도에 따라서 그건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일- 방향으로 안 가면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게요. 한쪽으로 가느냐, 윤 쪽으로 가느냐가 내일 저는 기로라고 봐요. 근데 그걸 막아낼 정치력이 있을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단기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기 전망은 그래도 좀 되잖아요. 근데 단기 전망하기 어려운 게 저 윤과 한의 관계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재밌네요. 목요일 7일 날 윤석열 대국민 담화 예, 겸 뭐 기자들과의 문답. 예. 딱 일주일 후에 김건희 특검 일단 통과. 통과. 그 다음에 2주 후 28일 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뒤에. 예. 아니야, 그로부터 2주 뒤에. 2주죠. 예. 28일 날. 28일 날 이 통과하는데 이 11월 달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느낌이에요. 이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가을엔 단을 하겠어요. 가을은 파면을 하겠어요. 누구라도 시민 모두 나와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영에 호소하면 안 되고 상식적인 국민 누구라도 이 정권 더 이상 안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요. 이거잖아요. 어떤 탄핵도 그리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변화도 결국 의원 몇몇이 결정하는 일 없습니다.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국민 뭐 파면이든 이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민심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 민심을 그러니까 가장- 이 앞에 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을 제일 선두에 서서 전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앞서가시는 느낌? 이번에 그러니까 탄핵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철시키지?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쪽도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저 당이 한파하고 윤파로 확실히 나뉘어가지고 한파가 됐든 윤파가 됐든 어느 쪽인가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윤파는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파가 동의해줘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윤석열이 더 밉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밉지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한 가지 그런데 아까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뭐 좀 다른 절차가 하나 있어요. 탄핵을 투표를 할 때는 그때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근데 만약 개헌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명 투표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완전히 서로 간에 빈정이 확실하게 상한 상황에서 그때는 이름 걸고 말고 소용 없죠.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뭐. 예. 자, 수리님, 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셨고요. 베리님, 민영배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흑수저님, 민영배 의원님 하늘에서 크게 쓰려고 시련을 줬다 생각하세요 하셨습니다. 봐요. 친정에 오시면은 친정에 있는 시아버지, 시엄마, 뭐 오빠, 뭐 다 걱정해 주고. 근데 지금 아까 그 투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하시니까 예. 민영배 의원 안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90대 1. 그래요? 90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예측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이고 효능감이 있고 국민들이 직접 당신들 손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윤석열을 해임할 거야. 내가 찍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내가 해임할 거야. 그게 관건은 저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윤석열이 뭐 보수 쪽 대통령이어서 탄핵시키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너무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안 돼, 자. 안 돼. 지금 안 되겠어. 예, 이제 그만하라고 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 네. 캠페인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단 우리가 간을 본 거잖아요.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선을 벗다고 하면 안 됐어. 될까요? 설득이 됐어요. 선을 배웠다고 하면 안 될까요? 간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선을 구독자를 보였는데 상대로 그렇지 간을 봤다면 안 돼. 개헌이라는 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었다가 또 이제 우리 저 미영배 의원한테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게 좋은 아니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당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오늘 이거 끝내도록 해볼까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리한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 지리한 법리 논쟁 이게 법 위반이 아니야. 뭐 이게 해당이 돼 안 돼. 맞아요.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이 하거든요. 이게 일단 커요. 일단 제일 먼저 큰 거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이런 것도 다 봤는데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가 있어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특히 지금 탄핵제도는 의원들하고 그 세 번째는 의원들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고 시간적으로도 탄핵보다 짧게 걸려요. 훨씬. 그렇네요. 네, 훨씬 짧게 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게 끝나면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부터 대선 시작해가지고 인수위도 없이 임기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없어. 근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선거 치르고 인수위 치르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도 훨씬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정치적 타협 내지는 협상 내지는 저쪽을 유인할 수 있는 힘. 이 요소가 이쪽이 좀 더 있는 거죠. 탄핵보다. 탄핵에 동조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느냐 전혀 아니거든. 더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했던 그런 세상으로 가는 그 촛불혁명의 완성도를 저는 높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화하는데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는데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런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진화해가는데 민주주의가 진화해가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월요일 날 새날 고정 패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중으로. 아, 그랬더니요. 탄핵이에요? 개헌이에요? 했더니 바로 개헌이라고. 아, 진짜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그 방송 보시면 그분이 나옵니다. 되게 이게 좋거든요. 그 판단력, 감각, 정무적 감각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겠네요. 네. 자,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그 좋은 메시지 주시려고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 한번 마스크 쓰시기 전에 우리 푸나님 우리 저 친정 식구들한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아, 새날의 구독자 여러분, 아니 동지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방하는 다음에 좀 저 기죽어 가지고 지내지 않나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약간 나사가 잠깐 풀린 듯 해이한 그리고 목표 의식이나 방향 같은 것을 상실한 듯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그런 뭐 과정이 좀 있긴 했는데요. 지금은 잘 추스러져서 예, 이제 또 새로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전보다 세게 응원해 주십시오.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또 저 우리 식구가 밖에 나가서 뭔가 방황하고 있을지 그게 아니야. 역시 모범생답게 돌아와서 또 1등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화이팅. 예.